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JPA4 비기너 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영속객체 관계 매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객체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번 4강에서 살펴볼 연관관계부터요. 물론 상속관계도 있고 포함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관계들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어떻게 매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 기초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 연관관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연관관계가 갖고 있는 주요 특징들, 방향성 그리고 다중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연관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JPA를 이용해서 연관관계를 매핑하는 것은 단순히 이 몇 개의 어노테이션의 기능만 이해하면 사실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관계 구성의 매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테이블 간의 관계 그리고 객체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연관관계 매핑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리고 그렇게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찾는 방법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객체 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연관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테이블과 객체 간의 관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재의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객체 간의 연관 관계에서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이 방향성은 뭐 단방향도 있고 양방향도 있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연관 관계는 다중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1대1 관계, 1대다 관계 혹은 다대다 관계로 구성할 수 있다 정도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객체 간의 관계에서 이 연관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들, 즉 객체 간에는 관계들을 구성할 수 있어요. 관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속 관계도 있고 포함 관계도 있고 종속 관계도 있고 연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연관 관계예요. 자, 어떤 것이냐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이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의 존재를 알아요. 존재를 안다라는 것은 이 B라는 객체의 인스턴스 정보, 즉 레퍼런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의 특정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A 클래스는 B 클래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클래스 내부에 어떤 특정 메소드 내에서 B의 어떤 이 B라는 인스턴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뭐 B.print와 같은 메소드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의 존재를 알고 그걸 참조하면서 B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즉 B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 이걸 A와 B의 연관관계가 구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A 객체가 B 객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방향이 존재하고요. 자, 반대로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를 알고 있어요. 반대로 B라는 객체도 A라는 객체를 알 수 있게끔 우리는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도 B를 알고 B도 A를 아는 이 관계를 바로 양방향 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구성할 때는 이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먼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려보면 A라는 객체가 있고요. B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C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라는 객체가 B 객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객체가 다시 C라는 객체를 알고 있고, 또 A라는 객체가 C라는 객체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C 객체에서 어떤 특정 기능의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이 바뀌었든 아니면 메소드의 파라미터가 변경되었든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C 객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B라는 객체, A라는 객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A라는 객체에서 이 C라는 객체에 이 변화가 생긴 특정 메소드를 호출하는 관계라면 이 메소드가 변경이 됐을 때 당연히 A라는 객체 내에서도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C가 변경이 되면 B 객체도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 관계를 단순히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C라는 객체, 연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의 어떤 변화는 다른 객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A라는 객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는 모두 A라는 객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객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도 B 객체, C 객체 모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연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즉 관계를 구성할 때에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다른 객체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자, A가 B를 알고 B가 A를 아는 형태, 혹은 C가 B를 알고 B가 C 객체를 아는 이런 관계가 구성이 돼버리면 이 A, B, C라는 이 세 개의 객체는 나누어질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바뀌었을 때 B도 바뀌고요. B가 바뀌었을 때 C도 바뀌는, 즉 어느 한 곳에서의 변화가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영향을 모두 받게 되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관계를 구성할 때에는 그 관계를 구성했을 때 그 사이드 이펙트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했을 때 이런 양방향 관계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의 관계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단방향의 관계로 연관관계를 구성을 하게 돼요. 간단한 좀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만약에 자,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림이 그려지는 뭐 예를 들어서 드로잉, 자, 패널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 패널이라는 이 클래스, 이 객체 내에서 사용자가 도형을 그리고 뭐 곡선을 그리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림판은 단순히 이렇게 도화지, 드로잉 패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파일 메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편집 메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양한 메뉴들도 존재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도구 모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각각의 객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의 관계의 구성은 모두 드로잉 패널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이유에 따라서 편집 메뉴가 사라져도 이 드로잉 패널, 그림이 그려지는 핵심 기능이 있는 이 객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관계를 구성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 어떤 뭐 편집 메뉴의 구성에서 양방향 관계가 구성됐다라고 하면 편집 메뉴 객체에서의 어떤 변화가 드로잉 패널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영향을 드로잉 패널이 받게 되면 나머지 편집 메뉴에서의 어떤 변경이 파일 메뉴나 도구 모음이라는 객체에서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관계의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연관관계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가는 것과 그리고 그 방향이 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고려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음, 이렇게 이 연관관계라는 것은 이 객체 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단방향, 양방향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 이어가면서 물론 양방향 관계도 구성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적용을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양방향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부득이하지 않으면 이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 연관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로 이 스튜던트와 메이저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해 봤는데요. 보시면 객체 간의 연관관계에서 학생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전공하는 이 메이저라는 전공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메이저의 입장에서는 이 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수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한 명의 학생은 하나의 메이저를 담당하는 갖게 되는 이렇게 일대 다의 다중성을 갖는 객체 간의 관계예요. 그걸 테이블로 보시면 테이블 간의 관계로 보시면 스튜던트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또 메이저 테이블이라는 이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 키 그리고 각각의 컬럼의 이름들 또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이 기본 키와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는 이 메이저 테이블과 스튜던트 테이블의 관계를 위해서 메이저 아이디라는 것을 포린 키로 갖고 있는 이 테이블의 구성이 되죠. 이런 테이블 간의 관계, 이 연관 관계, 그리고 객체 간의 연관 관계의 차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는 이 구성을 실제로 우리가 코드로 옮겼을 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쓰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그 어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연관관계의 기본적인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앞서 교재에서 봤던 이 스튜던트 테이블과 메이저 테이블, 즉 테이블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영속과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드를 보시면 제가 클래스는 이미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고요.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스튜던트 아이디 그리고 네임, 그레이드 몇 학년인지 그리고 보시면 이 메이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즉 메이저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가 존재하고요. 메이저를 보면 이 메이저 클래스에는 메이저 아이디, 네임, 카테고리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메이저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교재에서 이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를 그대로 클래스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간의 연관관계에서 여기서는 메이저 클래스 타입의 메이저를 필드로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롱형 타입의 메이저 아이디를 갖고 있는 형태로 클래스를 구성을 한 거예요. 스튜던트에서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꺼내고 할 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이저 우선 전공부터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메이저는 new 메이저라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과목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전공이고요. 그리고 자, 어떤 학부의 소속이냐면 college of engineering 카테고리가 자, college of engineering이라고 이렇게 메이저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entity major persist에서 자, 새롭게 만든 메이저를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의 학생을 만들 거예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자, 스튜던트는 new student 하면서요. 이 스튜던트는 이름이 킴이고 자, 3학년이라고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튜던트 n은 어떤 걸 지정을 해 줘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요걸 문자열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레이드를 문자열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에 자, set major id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major id는 무엇인가요? 자, 이 메이저에 대해서 id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major get major id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학생의 자, 김이라는 학생의 전공을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persist에서 스튜던트를 저장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학생과 전공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테이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서트가 진행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테이블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새로 고침을 좀 하고요. 자, 스튜던트 테이블 그리고 더불어서 자, 스튜던트 테이블 이상 없이 들어갔고요. 자, 메이저 테이블도 봐야겠죠. 메이저 테이블도 데이터가 이상 없이 들어갔는지를 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테이블에 메이저 아이디 이상 없이 들어갔고요. 스튜던트도 이상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스튜던트 엔티티와 메이저 엔티티를 구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전공과 관련된 정보가 메이저의 아이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제가 스튜던트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할 건데 자, 클리어하게 엔티티 매니저 플러시하고 클리어를 진행을 한 다음에 자, 이 학생을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은 뭐 어렵지 않죠. 자, 스튜던트 found student 해서 find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아이디 1번 학생을 찾으면 우리가 넣어놓은 킴이라는 학생을 셀렉트해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간단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found student의 정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학생을 찾아왔어요. find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행을 해 보면 자, 학생을 잘 찾아왔고요. 학생의 아이디, 학생의 이름, 학생의 학년, 그리고 메이저 아이디까지 이상 없이 찾아왔어요. 이상이 없네, 별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스튜던트 객체에서 이 메이저의 아이디를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학생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죠? 다시
메이저에 found major는 em.find 한 다음에 메이저의 메이저 클래스 타입에 이제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단순히 1이라는 메이저 아이디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온 학생의 메이저 아이디 get major id를 통해서 전공이 무엇인지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자, found major 해서 실제로 전공을 찾아오면 전공이 이상 없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에러가 나왔는데요. 메이저의 디폴트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가 없네요. 제가 뭘 빼놓는다고. 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메이저를 이상 없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가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해서 이렇게 이상 없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검색해서 스튜던트, 일반적으로 자바 객체 세상에서라면 스튜던트에서 이 found student에서 can major 했을 때 메이저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그 메이저 아이디를 통해서 다시 메이저 객체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튜던트의 메이저 아이디가 아닌 어떤 게 필요하냐면 프라이빗으로 메이저 타입의 메이저가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위에 있는 형태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메이저 객체 타입으로 스튜던트 클래스에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객체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메이저를 검색할 때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found student.get major 했을 때 해당 전공이 무엇인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면 자, 다음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스튜던트 클래스에 메이저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메이저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테이블을 엔티티 객체로 바꿨을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볼 텐데 실제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메이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메이저를 가졌을 때 이 영속객체 연관관계 매핑 many to one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핑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found student에서 get major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